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다소 무겁지만 모두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마케팅 전략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전략이란 단어만 들어도 되게 무겁고 어렵게 느껴지는데 왜 우리가 전략을 새삼스럽게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될까요? 그동안 우리가 겪었던, 그리고 제가 직접 간접적으로 관찰한 다양한 사례들 속에서 우리가 왜 유독 마케팅을 이렇게 어렵게 느끼는지 그 이유를 좀 정리해 봤는데요. 크게 보면 한 4가지 정도 이유가 있을 수 있겠더라고요. 자, 첫 번째 이유는 너무 다양한 정보와 사례들이 쏟아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즘 조금만 이렇게 그 검색을 해보거나 유튜브 컨텐츠만 보더라도 남들 뭐 해서 잘했는지, 뭐 성공했는지 이런 사례들이 이제 무수히 많이 소개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많은 사례들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단순히 부럽고 따라하고 싶다 이런 걸 넘어서 너무 많은 성공 사례가 각각의 다양한 그런 복잡하고 다양한 그런 이제 정보들을 갖고 있어서 사실은 그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뭔지,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정말 취사 선택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굉장히 헷갈려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이런 혼란스러움을 사실은 자기 중심을 갖고 판단 기준을 가지고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런 역량을 기르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전략적 사고거든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그 변화 자체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우리가 마케팅을 어렵게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면 자고 일어나면은 또 뭐가 달라져 있고 새로운 뭔가 기법이 쏟아지고, 그리고 뭐 요즘은 특히 AI 시대가 되면서 이 변화의 속도가 더 가속도가 붙는 걸로 느껴지는데요. 이런 그 내가 뭔가 새로운 걸 계속 쫓아가야 된다라는 느낌? 잠깐이라도 긴장을 늦추면 뒤처진다라는 느낌. 이런 이제 버거운 느낌을 사실 갖게 되는 이런 부분이 어려움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화가 빠르면 빠를수록 사실은 변화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 안에 기저에 흐르는 변하지 않게 내 스스로 가져가야 되는 중요한 기준점이 뭔지도 이제 정확하게 이렇게 자기 스스로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그 중심에 자기 기저가 되는 그런 중요한 부분이 전략적 요소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전략이 되게 중요해지는 거고요. 그다음 세 번째로는 저도 좀 찔리는 부분인데, 마케팅 업계 자체에서 그 업계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소위 말해서 약간 갑질을 하는 듯한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하는데요. 여기서 제가 갑질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굉장히 고객 입장에서 보면은 쉽고 직관적으로 풀어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개념들을 괜히 이제 복잡해 보이는, 있어 보이는 영어 약어라든지 뭐 그다음에 그 약어를 또 자기만의 버전으로 새롭게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학술적으로 뭔가 있어 보이게 여러 그런 복잡한 약어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런 부분도 이제 그 마케팅에 종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되게 위축시키는 그런 요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왠지 새로운 용어가 뭐가 나왔는데 나만 못 알아듣는 것 같아. 그럼 나만 또 이게 뒤처지나 보다, 이런 이제 두려움을 갖게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마케팅을 쓸데없이 어렵게 만드는 그런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약어들 자체를 막 이렇게 기계적으로 학습하는 것보다는 그 약어 자체 뒤에 숨어 있는 근본적인 의미, 그게 사실은 고객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쉽고 직관적인 그런 뜻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내가 사고를 할 수 있게 되면은 복잡한 약어가 이렇게 쏟아져 나오더라도 그거는 이런 의미에서 출발한 거야, 이렇게 이게 본인이 쉽게 소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굉장히 쉽게 해결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전략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하고 모든 사람이 공감하는, 근본적으로 마케팅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가 되는데요. 바로 마케팅이 돈을 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소중한 돈, 정말 피땀 흘려서 제품 한두 개 더 팔려고 노력을 해서 얻어진 그 매출액을 다시 아껴서 마케팅 예산으로 재배분해서 그 마케팅 예산이 쓸데없는 곳에 쓰이지 않고 매출로 선순환되는 그런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이 돈을 어떻게 쓰면 좋을지 정말
자나깨나 고민을 하시는 그런 마케터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렇게 소중한 내 그 피땀 어린 이 돈을 써야 되는 일 자체가 마케팅이기 때문에 마케팅에 돈을 어디에 어떻게 써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그 효율적이고 그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그런 투자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깊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마케팅 예산을 쓸 때 단편적으로 여기도 썼다가 저기도 썼다가 이것도 괜찮아 보여서 했다가 저것도 괜찮아 보여서 했다가 이런 식으로 그 큰 그림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시너지, 그 다음에 그 자기만의 이제 전략적인 그런 큰 그림이 없을 경우에 굉장히 바쁘게 수많은 활동들을 하지만 그게 모아지는 임팩트가 되게 작아서 결국 나중에 가서 엄청 바빴는데 엄청 많은 일을 내가 정신없이 매일매일 했는데 도대체 그래서 그게 궁극적으로 어떻게 그 시너지가 났는지 그림을 그리기가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래서 그 전략적으로 마케팅의 큰 그림을 놓치지 않으면서 세부적인 활동을 챙기는 그 두 가지가 다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 마케팅의 큰 그림을 투자 관점에서 어떻게 챙겨봐야 되는지 시각을, 그 눈을 기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마케팅 전략이 결국 뭐 거창한 어떤 그런 전략 전문가가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하는 마케팅 업무 자체가 나의 판단 중심을 가지고 나의 브랜드에 맞게 그리고 여러 가지 활동을 했을 때 궁극적으로 이게 엮여서 어떤 시너지가 잘 나서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게 하는 어떤 그런 큰 그림을 같이 그릴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것 자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누구에게나 마케팅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부터 저희가 알아볼 이 마케팅 전략 시리즈는, 무슨 추상적인 그 1년에 한 번 사업 계획서 쓸 때 이렇게 막 하는 그런 전략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가 챙겨봐야 되는 업무 속에 녹아있는 그런 마케팅 전략 요소들을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되는 하지만 마케팅에서 꼭 필요한 중요한 업무들 자체를 10가지 토픽으로 나눠서 우리가 하나씩 알아볼 예정입니다. 오늘부터 해서 10개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알아볼 건데요. 그 10개 주제는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됩니다. 자, 1번 고객 여정, 2번 CRM, 3번 유통 채널 전략, 4번 고객 리서치, 5번 벤치마킹, 6번 컨텐츠 전략, 7번 매체 믹스 전략, 8번 광고 제작 및 에이전시 관리, 9번 가격 및 포트폴리오 전략, 그 다음에 10번 브랜드 관리. 이렇게 총 10개의 주제로 나눠서 우리가 하나씩 알아볼 예정입니다. 자, 이제 제목만 들으시면 무슨 마케팅 대학에서 가르치는 마케팅 수업의 그 전공 과목의 그 제목처럼 여겨지실 텐데요.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목들을 이렇게 달았고 실제로는 이제 실무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여러 가지 포인트 중심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근데 그러면 왜 이렇게 그 순서를 이렇게 정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 일단 고객 여정과 CRM과 유통 채널 전략 이렇게 1, 2, 3번이 하나의 그 청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마케터 분들 입장에서 좀 어려워하고 왜냐하면 이게 그림 자체가 되게 크게 그려져야 되는 부분이라 어떻게 보면 마케팅의 시작과 끝을 거의 다 아우르는 약간 그런 큰 그림부터 우리가 잡고 들어간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케터 분들이 가장 좀 막막해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주제부터 일단은 우리가 좀 친절하게 설명하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해봐서 그래서 이렇게 고객 여정으로 시작해서 그게 실제로 이제 마케팅 다양한 접점에서 우리가 고객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마케팅 활동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플래닝해서 들어가는지 CRM으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그 CRM하고 연결되면서도 또 이제 별도의 영업 그 채널이 있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영업 채널 자체를 영업 관점에서 어떻게 잘 관리하고 그 매출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영업 채널 전략을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까지
연결해서 우리가 1, 2, 3번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벤치마킹과 고객 리서치가 그 다음 4번, 5번인데 그게 또 하나의 주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구체적으로 액션하기 전 단계인 이제 기획 단계에서 우리가 흔히 전략이다 그러면 뭐 경쟁사 분석하고 뭐 3C 분석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 자료 조사하고 분석하는 그런 업무 하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 마케팅에서 특히 핵심이 되는 그런 그 리서치가 벤치마킹입니다. 근데 벤치마킹이 또 보면은 되게 누구나 하지만 제대로 정말 잘하는 그 방법이나 노하우가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는 그런 컨텐츠가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저희가 그 벤치마킹을 따로 좀 심화해서 알아볼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고객 리서치가 주제에서는 이것도 역시 이제 누구나 설문조사 이제 뚝딱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시대지만 어떻게 하면 좀 더 그 인사이트 있고 또 오류가 적은, 왜냐면 리서치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어 그래가지고 했는데 또 그렇게 결과가 안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런 오류들은 왜 생기는 거고, 그럼 그런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그러면서도 예산을 많이 안 쓰면서 내 목적에 정확하게 맞는 고객 리서치를 하는 방법은 뭔지, 그 핵심이 뭔지 우리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컨텐츠 전략과 광고 제작 및 마케팅 에이전시 관리, 그리고 매체 믹스가 하나의 그 구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그 실무하시는 마케터 분들이 가장 잘 아시는, 그리고 매일매일 챙기는 그런 분야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또 너무 챙길 게 많고 업무가 복잡하기 때문에 전략이라고 하면 어디까지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 좀 막막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컨텐츠 전략이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매일매일 열심히 컨텐츠 잘 만드는 거 이외에 어떤 전략적인 고민을 우리가 더 해서 중장기적으로 잘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광고 제작하고 에이전시 관리는 우리 마케터 분들 잘 하시니까 노하우가 있으시겠지만 정말 잘하는 그런 회사들은 또 어떤 노하우와 그 전략적인 그런 접근법으로 이 문제를 이제 바라보고 해결하는지 좀 심화해서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체 믹스 같은 경우도 주어진 상황과 예산과 그동안에 이제 쌓인 어떤 그런 각 그 회사의 어떤 그 러닝에 맞춰서 다들 잘 하고 계시겠지만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어떤 고민을 더 해봐야 되는지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9번하고 10번은 요거 자체가 이제 또 한 세트인데요. 가격 및 포트폴리오 전략은 말 그대로 그 전체적으로 우리가 제품 전략이라고 할 수도 있고 브랜드 포트폴리오 전략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브랜드를 이제 하나 성공하게 되면 그다음에 이제 제품을 계속 신제품을 내면서 라인 익스텐션을 통해서 제품을 확장해서 이제 포트폴리오가 커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이제 신제품을 준비할 때 또 가격을 어떻게 책정하는 것이 좋을지 뭐 이런 고민을 우리가 늘 하는 건데요. 이거를 전략적으로 바라볼 때 어떻게 큰 그림에서 정리가 좀 더 깔끔하게 되는지, 그리고 이걸 당장에 신제품 출시 하나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몇 년간에 걸쳐서 건강하게 그 포트폴리오를 키우려면은 어떻게 어떤 관점으로 이거를 큰 그림에서 보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브랜드 관리는 말 그대로 그 매일매일의 매출을 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브랜드 전체가 결국 잘 돼서 뭔가 내가 이렇게 당장 매출 드라이브를 열심히 안 하더라도 그 브랜드 파워로 이렇게 저절로 좀 굴러가는 그런 비즈니스를 만드는 게 모든 분들의 꿈이실 텐데, 그런 어떤 브랜드 관리를 건강하게 한다라는 건 결국은 어떤 건지, 핵심이 뭔지,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그거를 꾸준히 잘 하려면 어떤 것들이 결국 필요한 것인지, 그런 것들을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은 마케팅의 중요한 그 실행을 위해서 꼭 필요한 중요한 영역들 안에서 숨어 있는 어떤 그런 마케팅의 필살기가 뭔지, 마케팅 전략의 필살기가 뭔지 우리가 그거를 조목조목 짚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걸 하는데 너무 이제 전통적인 교과서 얘기를 할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느껴질 수가 있는데, 사실은 지금 이제 굉장히 AI가 화두인 건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리고 AI가 이미 우리 그 마케팅 영역에서는 이미 깊게 지금 여러 분야에서 지금 침투해 있고, 앞으로 이게 더 그 AI하고 함께 공존하는 그런 마케팅을 우리가 하게 될 거기 때문에, 이 각각의 10개 주제에 대해서 한 꼭지로 AI가 들어오게 됨으로써 이 영역 자체에 어떤 변화가 있고, AI하고 함께 일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야 될지, AI와 함께 풀어보는 이제 마케팅 전략에 대한 이야기는 요 10가지 주제에 모두에 걸쳐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I 주제가 녹아져 있는 그런 이제 마케팅 전략 시리즈 탑 10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소 길었지만 마케팅 전략이라고 하면 우리가 약간 지루해하고 이렇게 두드레기 나고 그거 실무랑 좀 먼 얘기 아니야, 이런 선입견이 우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을 좀 오해가 없도록 설명해드린 그런 영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다음 영상편부터 이 마케팅 전략 탑 10 시리즈의 1번 주제부터 우리가 이야기를 그럼 찬찬히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